이라고 안 그러느냐라 그럴 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물의 종류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생명체로 이루어진 걸 단세포 생물이라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포가 이제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뭐라 불러? 다세포 생물이라 그래. 근데 이 단세포보다 더 작은 구조를 가진 거는 생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생명체라고 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몇 개가 좀 필요해 라고 말했을 때 그 가장 작은 구조가 얘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단세포 생물을 두 개로 또 쪼갤 거야. 그럴 때 첫 번째가 세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효모. 그 맥주나 빵에 들어가 있는 거, 여기 빵집 있지 않아? 되게 유명한 빵집, 홍종은? 거기에 보게 되면 발효빵이라고 돼 있어. 그쵸? 비싸.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효모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글자, 세 글자, 아메바. 물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야.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아요. 그 다음에 집신벌레. 뭐 이런 것들인데 얘네 둘의 차이가 뭐야? 라고 말하면 둘 다 단세포인데 얘는 이렇게 돼. 단세포에 핵이 없어. 원핵 생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원핵은 원래 원시적이란 뜻이거든. 근데 그냥 핵을 원해. 핵이 없어. 이렇게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 그럼 얘네들은 얘랑 급이 틀려. 얘네들은 단세포 진핵 생물이야. 근데 단세포 진핵 생물에 얘가 너무 많은데 그거 다 어떻게 외워?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세균이 아닌 거는 그냥 단세포 진핵 생물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너무 무겁게 가지 마. 첫날부터 너무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면 죽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25문제를 20문제로 풀어버린 마법의 사나이. 자, 뭐 대단한 사나이. 자, 이렇게 그냥 자신만의 룰, 자신만의 어떤 규칙? 문제 따위는 내가 정한다. 20문제. 뭐 이런 느낌으로. 자, 여러분들. 자, 뒤집어 볼 법도 한데. 자, 그러면은, 여기 볼게. 다세포 생물이야. 얘는 두 개로 나눌 건데, 일단, 얘가 종류가 동물, 식물, 그 다음에 곰팡이. 이들은 다세포 생물이야. 그럼 선생님 여기 뭘 쓸 거야? 좀 기다려봐. 이들은 자 다세포 생물은 일단 진핵 생물이야. 그러니까 다세포 원핵 생물이야. 그건 풍성한 대머리야.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까지 적어도 적고 막 내가 강조를 해도 너희들이 계속 까먹어. 세균이 생명체라는 느낌이 자꾸 안 들어. 좀 이따가 왜 그러냐면 하나 더 배워서 그래. 바이러스를 배우면 더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외워도 이번에 시험 범위가 단원이 몇 개니? 네, 3단원이요. 이렇게. 자, 웃기지만 안 까먹으면 되게 최고야. 3단원. 이렇게 외워도. 그러면 다세포 생물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있어. 다세포 생물만의 특징이야. 엄청 중요해. 이게 자 세포가 가장 구조적으로 가장 기본 단위야. 그래서 뭐가 있느냐라 그러면 구성 단계가 있다 그래. 그러니까 구성 단계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게 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여기가 뭐가 되느냐라 그랬을 때 바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돼.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돼. 기관이 모여서 뭐가 돼?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구성 단계라 그러거든. 근데 이 구성 단계, 구성 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얘네들한테는 어리둥절이지. 있을 수가 없어요. 세포 하나가 생명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있어. 요게 6쪽 페이지에 다 있을 거야. 그러니까 생명체의 특성이야 라고 말할 때 이 두 개가 수행이 가능하면 그냥 생명체인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야.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물질 대사라는 걸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2단원
시작할 때 물질 대사만 똑 뜯어서 막 배워. 통합과학 때도 배우지 않았니? 그치 그치. 그래서 저 물질 대사라고 말하는 거가 라고 하면 물질 대사가 뭐예요? 라고 말할 때 아주 얘네 둘이 양대 산맥으로 중요해. 그러면 물질 대사는 바로 뭐냐? 그렇죠. 화학 반응이야. 니네 내신으로 화학해? 그러면은 화학 반응이라는 게 뭐야?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 물질의 종류가 어때? 완전히 달라. 얼음이 녹고 얼고 녹고 얼고 녹고 얼고를 100만 번 해. 그럼 금 되니? 그럼 좋겠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왜? 그 물리 변화거든? 근데 여러분들 봐봐. 그런데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돼. 이거는 뭐야? 아예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야. 모든 반응 노노 화학 반응이야. 굉장히 중요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야 돼.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어. 그러니까 열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해.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엉덩이, 궁뎅이, 방댕이 같은 말로 에너지, 그래서 물질 대사를 에너지 대사라고도 불러. 그 다음 세 번째, 누가 필요하냐? 효소가 필요해. 효소가 뭔데? 라는 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갔으면 생명체가 뭐야? 라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DNA가 있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막, 효소, DNA 이렇게 되는 거야. DNA는 아직 안 나왔지. 그건 왜냐면 이제 종족을 유지할 때, 이제 유전될 때 배운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 네 번째, 여러분들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종류에, 내가 왜 자꾸 위에를 보는지 알지? 여기가 넘어가면 저장이 안 되지 않나? 여기 안 보이지? 한 번만 확인해 봐봐. 아, 저쪽에 있구나. 미안해.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거 안 넘기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요거를 좀 지울게. 그러면 동화작용이 있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이화작용이 있어. 그럼 동화작용은 어떤 생명체 몸 안에서의 화학 반응이냐? 합성이지 뭐.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그럼 뭐야? 라고 말하면 얘는 분해야. 그래서 동화작용은 반응물이 생성물 될 때 에너지가 좀 많죠. 근데 너네들 100원짜리를 10개를 모으면 얼마가 되지? 1000원짜리 한 장 되지? 그럼 1000원짜리 한 장이 더 많아? 100원짜리 10개가 더 많아? 똑같죠? 질량은 똑같아. 근데 질량은 보존되는데 에너지는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여기는 에너지가 흡수돼야 돼. 그래서 높은 수준의 에너지 물질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이화작용은 반대로 반응물이 에너지 수준이 높아. 근데 얘가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낮은 수준의 물질을 만들어. 이 와중에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에너지가 방출돼. 근데 우리가 계속 언급하지만 에너지가 흡수하는 모든 반응 노노, 에너지가 방출되는 모든 반응 안 돼. 생명체 안에서의 화학 반응이야. 근데 다 알겠지만 여러분들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대표적인 얘기? 광합성이 합성으로 끝나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광합성. 그 다음에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 호흡. 있지. 이 두 개를 아마 통과 때 배웠을걸?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하나만 더 붙일게.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소화가
소화가 있어, 소화. 그러니까 잘게 부시는 거지. 그 다음에 광합성 말고 합성으로 끝나면 다 동화작용인데 단백질 합성.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개체 유지적인 특성,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 지금 보면 특징 내가 몇 개 적었어요? 2개 적었어. 지금 이게 메인이야. 이제 마이너한 것들로 3개를 적을 거야. 지우개요. 생명 일주일에 몇 번 수업해? 학교에서? 2번? 3번? 3번? 그러면은 화생지 택하면은 일주일에 과학만 9번 해? 과학 주간이구만 나. 이렇게 하네. 그러면 3번째가 뭐가 되느냐? 자극에 대한 반응. 이걸 내가 묶어놨을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항상성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나는 찢어 놓을게. 근데 거기 교재를 보면 어떤 남자가 물을 마시고 있을걸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가운데 보게 되면 해바라기 옆에, 지렁이 옆에 있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그 교재에 있는 사진들은 웬만하면 학교 교과서에 있거나 아니면 웃긴 사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루하잖아 사실 여기. 그러면 이 남자가 왜 땀을 흘리고 있고 뭐 이런 느낌들.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자극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외부 변화를 말해.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거지? 적절하게 대응하는 거를 얘기를 해. 근데 너네들의 시험 범위 특성상 신경계를 안 배우기 때문에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감각기야. 그럼 감각기가 보낸 신호를 해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신경계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항상성은 뭐가 되느냐 하면 요거는 우리가 몸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고집이야. 이게 깨지면 죽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 몸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은 3가지 요소가 있어. 체온, 유지, 혈당량, 유지.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인데 너네들 왜 물을 많이 먹으면 오줌을 많이 누고 그 다음에 물을 적게 먹으면 오줌을 덜 누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바다에서 우리가 조류가 되면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돼요 뭐 이런다던가, 우리가 짠 거를 먹으면 목마른다던가,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우리 몸의 농도야. 혈장 삼투압이라 그래. 근데 말도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걸 내가 왜 둘로 쪼개느냐면 여기서 이거야. 뭐 때문에 그러느냐? 얘 때문에 그래. 혈당량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혈당량이 잘 조절이 안 되는 질병이 혹시 뭔지 알아요? 그게 당뇨병이야. 근데 당뇨병은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야. 우리가 당뇨병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너네들 나이에서는 당뇨병에 걸리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 돼. 당뇨병은 대표적인 노화 질병이야. 사람의 몸에 간이 좀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복부 비만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 질병인데, 근데 이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자, 우리가 혈당량이 잘 안 떨어지는 질병이거든. 그래서 아침에 너네들 공복 상태, 밤에 한 8시간은 자고 나서 일어나면 그때 혈액을 이렇게 측정을 하면 한 0.1%가 포도당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혈액 안에. 이걸 우리가 혈당량이라 그래. 근데 0.1%라는 게 100mg/dl라고 보통 표현을 한단 말이야. 앞에 있는 숫자 100을 조금 집중해줘. 근데 이게 공복 상태에서 측정을 했는데 126이 돼. 26mg만 넘어서면 당뇨병이야. 그러니까 엄청 플랫이야. 굉장히 유지돼. 물리로 따지면 거의 관성이야. 절대 안 바뀌는 거야. 너네 사람의 체온이 몇 도가 정상 범위라 그래? 36.5도라 그래. 근데 거기서 1.5도만 올라가잖아? 그럼 몇 도가 되지? 38도에서 자릿수가 39로 바뀐 병원 가야 돼. 그것만으로 굉장히 고위험해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때 이 당뇨병이라고 말하는 게 혈당량이 높은 질병이야.
그건 질환이야. 근데 너네들 2단원 시험 범위 끝에 가서 이 당뇨병을 한 번 더 배우는데, 근데 이 당뇨병과 관련된 호르몬이 있어. 혹시 그거 알아요? 인슐린이야. 들어본 적 있나요? 안 들어봤어도 뭐 지금 들어보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입이 있고 식도가 있고 위가 있어. 위가 이렇게 주먹 2개 정도 돼. 근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안 보여. 배를 가르면.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이 간이야. 간이 단일 장기로 제일 부피가 커. 2리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간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어. 위에가 흉부야. 아래는 뭐야? 복부야. 여기는 뭐야 그러면? 등이야. 이렇게 나뉘어진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를 놓고 나서 이 간을 들어. 그 다음에 위를 들어. 그럼 이쪽으로 요만하게 장기가 있어. 요 장기가 있는데 여기로 뒤로 이제 이렇게 12지장 해가지고 소장이 지나가. 요 장기가 췌장이야. 그걸 다른 말로 이자라 그래. 근데 그 이자에서는 소화즙이 만들어져. 소화액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자가 고장이 나면 엄청 소화가 안 돼. 계속 먹어도 체한 것 같고 막 힘들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췌장에서 이자에서 인슐린을 만들어. 내가 근데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느냐면 가끔 언급이 될 수가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데, 자, 이자가 있고 이제 위가 이렇게 있겠지만, 그러면 요 이자에서 알파세포라는 부위가 있고 베타세포라는 부위가 있어.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인슐린이 나와.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오느냐? 글루카곤이라는 게 나와. 아, 이거 듣자마자 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마음가짐이야. 너무 좀 어려운 얘기야. 그냥 얘기할 거야. 근데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우리 몸에서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 제 하나밖에 없어. 근데 혈당량을 끌어올리는 호르몬이 무려 3개나 돼.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얘도 혈당량을 높여.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너무 당 떨어지는데? 라고 말하면 막 뭘 먹어. 그러면은 막 단 걸 많이 먹어. 밥을 많이 먹어. 술 많이 마셔. 뭐 치킨 먹어. 다 먹어. 배고픈데? 이게 막 먹었어. 그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얼른 나와가지고 혈당량을 떨어뜨린단 말이야. 근데 그걸 누가 알아내냐고. 이자랑 연결되어 있는 뇌에서 알아내. 그 뇌에서 캐치를 해. 그 다음에 얘한테 명령을 보내. 근데 이 명령을 보내는 게 좀 복잡한 신경이야. 얘가 부교감 신경이라 그래. 여기가 교감신경이야. 나 원래 이렇게 복잡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여기까지 일단 썰을 풀었어. 그러면 이거를 외워. 뭘 외우느냐 하면 혈당량이 높게 유지되는 질환인 당뇨병과 관련된 호르몬이 뭐라고? 인슐린이야. 근데 그 인슐린이 어디서 나오니라고 할 때 요 정도 그림을 만약에 준다. 그럼 되게 못된 거거든? 근데 안 주는 게 정상인데 이 문제를 줄 수도 있다고 할 때 이걸 외우란 말이야. 기억해두라고. 이걸 외워 너. 지금 내가 뭐라고 적었어? 베타부인. 베타세포에서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야? 인슐린이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몰라도 돼. 시험범위가 이제 1학기 기말 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베타부인만 기억해. 베타부인. 이렇게 돼. 그래서 너네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문제를 조금 보여줄 수는 없지만 너네들 탑반은 요걸 알아야지만 되는 문제를 2단원 끝에 실었어. 그래서 베타 부인만 기억해. 베타 부인.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알파 부인 하는 새끼는 혼나. 자, 베타 부인이야. 그래서 베타는 뭐야? 베타 세포야. 부교감 신경. 이건 아직 몰라도 돼. 근데 말을 만들려고 한 거야 지금. 이는 뭐야? 인슐린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알파세포랑 베타세포는 줘.